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세월의 무지개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질환, 바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혈압약을 타러 왔다가 당뇨 진단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당뇨 검사하러 왔다가 고지혈증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1+1 행사처럼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도 따라오는 듯한데요.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0대 남성분은 평소 술과 고기를 무척 좋아하셨대요. 건강검진은 건강한 사람이나 받는 거지. 라며 매년 건강검진도 건너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170에 100을 찍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나 하여 추가 검사를 해보시더니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발견하셨대요. 그야말로 질병 세트 메뉴가 완성된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세 가지 질환이 마치 형제처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은 당뇨병을 악화시키죠. 당뇨병은 또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걸 촉진해서 고지혈증을 부추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들도 차례로 쓰러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은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만인 경우에는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되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등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그 증상에 따라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구분한답니다. 제1형 당뇨는 췌장의 기능 자체가 고장이 나면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당뇨병을 말하며 인슐린을 투약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이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면 치료가 가능하며 당뇨병 초기 인슐린 분비가 정상일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1당뇨인 경우 체내 인슐린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며 제2형 당뇨병에서도 급성 합병증, 심한 감염증, 수술 전후, 경구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등에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는 신경과 혈관 분포가 적으며 피하 지방층이 많은 배 부위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만병의 씨앗 고혈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고혈압이란 혈압을 재었을 때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최저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서 80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재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병원에서 2번 이상 측정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고혈압인 사람은 머리가 무겁고 통증,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충혈이 생기며 코피가 잘 난다고 해요. 또한 어깨가 쑤시거나 손발이 저리고 부어오르고 귀가 울리거나 숨이 차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빨리 피곤해지거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요즘은 의료기기점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혈압기를 살 수 있어 집에서도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혈액 내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추출된 영양분 중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등은 혈액에 홀로 녹을 수 없어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액 속에 운반되는데 이를 혈청지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청지질이 정상보다 많은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말한답니다. 고지혈증은 잘못된 식습관, 유전적 요인, 지방분해의 대사 저하, 운동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비만,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 일어난다고 해요.
즉 신체의 대사 능력과 지방분해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경우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답니다. 고지혈증은 유전적 요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과 지방분해 대사 저하에 있습니다. 특히 육류에서 나온 동물성 기름과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고열량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아져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음주나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콜레스테롤량이 증가하여 비만이 될 뿐 아니라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이 세 가지 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50대 여성분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고 식사 조절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건강관리의 비법입니다. 고혈압을 다스리는 특별한 식단부터 당뇨병 환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 고지혈증을 잡는 운동법까지 마치 건강이라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도 같은 여정이 될 거예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런 건강관리가 꼭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 먹기 싫어서 시작한 산책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저염식 시작하고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알게 됐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더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특별한 여정이 될 거예요. 마치 인생이라는 무지개를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비법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 앞으로도 세월의 무지개가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혈압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마치 조용한 이웃집 고양이처럼 소리도 없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죠.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으로 지속되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압을 커피 마시는 횟수보다도 덜 체크한다는 거예요.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식단 조절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 때문에 음식이 맛없어져서 인생의 즐거움이 반으로 줄었다고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염식은 생각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감칠맛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식단 조절로 혈압을 20포인트나 낮추는데 성공했답니다. 이어서 당뇨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뇨병은 마치 게으른 문지기 같아요. 혈당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세포라는 집으로 제대로 안내를 못하는 거죠. 한 주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산책하면서 동네 고양이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랄까요?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식후 혈당 체크예요. 마치 통장 잔고 확인하듯이 규칙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스마트워치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동료들과 건강관리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해요. 재미있는 방식으로 건강도 챙기고 직장 생활의 활력도 찾았다니 정말 똑똑하죠? 고지혈증은 어떨까요?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 마치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처럼 쌓이는 현상입니다. 한 트럭 운전사는 장시간 운전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매일 아침 오트밀로 아침 식사를 바꾸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수치를 개선했답니다. 참고로 고지혈증의 식이요법으로는 신선한 과일,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완전 곡류로 만든 빵, 쌀과 같은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음식물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생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지방 함량이 적은 육류, 무지방의 유제품과 같은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질환은 마치 삼총사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기 쉽죠.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세 가지 질환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삼총사가 우리 몸을 덮치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 삼총사는 우리의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눈치채셨지요. 한 요리 강사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3가지 질환을 모두 관리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원은 점심시간에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했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관리가 등산과 비슷하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에는 힘들고 숨이 차지만 정상에 오르면 그 상쾌함이 전날의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진답니다. 어느 직장인이 퇴근 후 30분 산책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혈압이 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산책하면서 동네 강아지들과 인사하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는 산책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당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부는 밥그릇 크기만 줄였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놀랍게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작은 그릇을 쓰다 보니 음식을 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서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해요. 고지혈증 관리에서는 한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건강 미션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커피 대신 물 마시기처럼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전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첫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둘째,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실천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 2시간 운동보다는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음식 끊기보다는 저녁 식사를 과일 한 조각으로 시작하세요. 재미있는 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도미노처럼 다른 좋은 변화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침 산책을 시작한 어떤 분은 새소리를 듣다가 스트레스가 풀려서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